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미 전문 투자은행의 조비 매수매도 의견을 살펴보고 내년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자 뉴스로 조비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HC 웨인라이트로부터 9불의 목표 가격으로 매수 등급을 부여받았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에 비하면 비교적 좋은 평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식 전문 분석 사이트인 시킹 알파의 클락 슐츠라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조비는 양산 준비 및 형식 인증 진행 현황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HC 웨인라이트 분석팀으로부터 상업적으로도 분명 기회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비가 올해 연말 목표로 한 월 한 대 이비톨 기체 생산이랑 목표를 실행하기까지 진전하고 있는 점을 높게 보고 있고 여타 기업들과 달리 수직 통합 제조 전략을 준비 중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도 하였는데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직 통합이 하드웨어에 대한 제조 통제력을 갖출 수 있고 기체 소프트웨어와 잘 융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외주 사업에 비해 더 안정성이 높은 기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직 통합 전략이 아무래도 R&D나 기타 자본 지출이 더 크고 부품 설계에 대한 FAA 승인 일정이 계획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분석 내용만 보면 조비의 사업 전략에 대한 기존 장단점을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계획한 사업 전략을 일정대로 맞춰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주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최근 3개월간 조비에 대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현재 4개 매수 등급과 2개 보유 등급, 그리고 1개의 매도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개의 매도 등급은 도이체뱅크의 애널리스트인 에디슨 유가 지난 8월 14일 내놓은 매도 의견입니다. 에디슨 유는 조비의 현재 역량과 시장 진출 준비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소 비행 성과에 대해서도 수소 비행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고, 최근 생산 프로토타입 기체의 유인 비행과 전환 비행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기의 설계 사양과 실제 성능 간 갭이 있고, 그로 인해 지난번 프로토타입 기체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에디슨 유의 주장에 대해 이 애널리스트가 조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가 비판한 내용 중 수소 비행 성과가 즉각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의견은 공감하지만 회사가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의 넥스트 레벨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 주가의 페널티로 이어진다는 건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지난 프로토타입 기체 추락이 그 이유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체 추락 사고는 기체의 한계 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비행하다 부품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고, 이 사고로 인해 개선된 프로토타입 기체는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어떤 이슈도 없습니다. 또한 조비는 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때마다 전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있다고 누누이 공개했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에디슨 유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는지 궁금해졌고 애널리스트의 성과 데이터를 보여주는 팀 랭크스를 보았는데 에디슨 유는 22% 성공률에 평균 마이너스 24% 수익률이란 상당히 좋지 못한 성과를 내는 애널리스트로 보이고, 더 긴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매도 등급 의견도 조비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의견이고 전반적으로 현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에 형식 인증과 양산 체제 준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보다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조비 주가는 조비의 사업 진행 현황과 무관하게 4에서 5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수소 비행 성공과 함께 7불대를 반짝 상승한 이후 계속해서 4불 후반에서 5불까지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FA 형식 인증과 양산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엔 크게 영향이 없는 상태인데, 조비 자체가 뭔가 부족해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한다기보단 최근 주가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침체 방어주 쪽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소형 기술주가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도래한 시기엔 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필수 소비재가 힘을 받는데요.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주인데 작년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현재 40%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코스트코, 월마트 역시 각각 전년 대비 60%와 41% 상승했는데, 고물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했고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를 그대로 맞은 성장주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투자에 의존해야 하는 조비 같은 성장 기업이 현재 외부 환경에 취약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고 계속된 침체 시그널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선 소형 성장주가 다시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대세 하락장이 나타나 주식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진다면 별다른 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락은 짧고 강하게, 그리고 상승장은 길게 오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해소되고 기체 인도가 이루어지는 내년 시점에선 지금보다 한 단계 스텝업한 주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모양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미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UAM 섹터 내에 있는 주요 기업 중 어떤 기업이 두각을 나타낼지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조비에 대한 월스트리트 분석가의 의견과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